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이 제재를 풀고 싶다면 더 의미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자신은 놀랍지 않을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과거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 싸움에서 번번이 패했지만 자신은 좋은 관계 수립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미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트럼프 대통령은 또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2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고 그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면서 하노이에서 열릴 2차 회담 이후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Chairman Kim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I wouldn't be surprised to see something work out. So that doesn't mean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meeting because I don't believe it will. But we have subjects to discuss which will be very fruitful, I believe.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80년이나 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궁극적으로 비핵화가 필요하지만 서두를 것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틀 연속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달성 목표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계속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연대해 가기로 했으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러시아 기업들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악성 파일을 발송해 여러 단계로 감염을 진행한 뒤 최종 단계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가 지난달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러시아 기업들을 공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라자루스 내 해킹 공격 담당 하위 그룹인 블루노로프가 악성 한글 코드가 담긴 문서 파일 등을 발송해 공격 대상 컴퓨터를 오염시킨 뒤 최종 단계에서 라자루스가 원격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측은 그동안 라자루스가 미국, 한국, 일본을 공격해왔던 것과 달리 러시아 기업들을 공격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피해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등 관계국가 이외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Rogue regime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grow their capabilities. Using aggressive methods to conduct malicious cyberspace activities, adversaries have, until recently, acted with little concern for consequences.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지난달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역량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잠적한 북한 외교관의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지난해 12월 5일자 공문에서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그의 아내가 11월 10일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이 조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귀국을 희망했고 대사관 여성 직원들이 동행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무차관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북한 외교관 딸의 강제 송환이 확인되면 책임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유엔 기구들에게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최근 세계 식량 계획 WFP 등 유엔 기구들의 공문을 보내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50만 3천 톤이 줄어든 495만 톤을 기록해 성인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을 권고량인 550g에 못 미치는 300g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고온과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와 영농자재 구입에 지장을 주는 대북 제재가 식량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